3. 이반 일리치가 결혼하고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그는 고참 검사가 되었고 몇 차례 자리 이동 제의를 거절하면서 더 좋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쾌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 평온하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반 일리치는 대학 도시의 수석 판사 자리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고패가 그를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화가 나서 고패를 찾아가 따졌고 가까운 상급자들에게도 항의했다. 하지만 모두에게서 냉대만 받았으며 그 다음 인사에서도 밀려났다. 1880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해는 이반 일리치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였다. 그런데다 그의 봉급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할 만큼 부족했고 다들 그를 잊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받는 대우가 아주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아버지조차 아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다들 그의 위치에서 3,500루블을 받는 것은 아주 합당하며 심지어 운이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를 인식하고 아내의 끝도 없는 잔소리에 시달리며 분수에 안 맞게 사느라 빚을 진 처지가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 그의 여름. 이반 일리치는 돈을 좀 아껴볼 요량으로 휴가를 얻어 아내와 함께 처남이 살고 있는 시골로 갔다. 그곳에서 여름을 보낼 생각이었다. 일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난생 처음 따분하다 못해 견디기 힘들 만큼 울적해졌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며 뭔가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테라스를 서성이던 이반 일리치는 일단 페데르부르크에 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런 다음 다른 부서로 옮길 방법을 찾아 그를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다음 날 이반 일리치는 아내와 처남의 말로도 뿌리치고 페데르부르크로 떠났다. 이 여행의 목적은 단 하나, 연봉 5,000루블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부서가 어디고 업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는 이미 안중에 없었다. 연봉 5,000루블만 받을 수 있다면 관청이든 은행이든 철도기관이든 마리아 여제 기족학교든 하다못해 세관이든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5,000루블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지금의 부서를 떠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상관없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이반 일리치는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크루스크 역에서 그가 탄 열차 1등 칸에 지인인 FS12이 타더니 방금 전 크루스크 현지사가 받은 정보 내용을 들려주었다. 며칠 안에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인 자리 이동이 있을 예정인데 표트루 이바노비치 자리에는 이반 세미오노비치가 내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예정된 자리 이동은 러시아 제국은 물론이려니와 이반 일리치에게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표트르 페트로비치도 그렇고 혹시 그의 친구 자하르 이바노비치 같은 새로운 인물이 임명된다면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자하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의 동료이자 친구였다. 모스크바에서 이 소식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페데르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자하르 이바노비치를 찾아가 예전에 근무하던 법무부에 틀림없이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주일 뒤 이반 일리치는 아내에게 이런 내용의 정보를 보냈다.
자하르가 밀레르 자리에 발령받는 즉시 나도 임명받을 예정임. 이 인사이동 덕에 이반 일리치는 뜻밖에도 예전 직장에, 그것도 동료들보다 2직급이나 높은 직책에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연봉 5천 루블 외에 이사 비용으로 3,500 루블까지 받았다. 그러자 눈에 가시 갔던 사람들과 예전 일하던 부서에 대한 원망이 어느새 사라졌고 이반 일리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이반 일리치는 아주 오랜만에 즐겁고 흡족한 마음으로 시골로 돌아왔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도 몹시 기뻐했고 두 사람의 사이도 회복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페데르부르크에서 다들 자신을 축하해 주었으며 한때 매몰차게 굴던 사람들이 지금은 온갖 아첨을 하면서 굽실거리고 다들 자신을 부러워하며 특히 페데르부르크에서는 모두 자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등의 얘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표정으로 반박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사갈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갈 계획을 짜는 데만 온 신경을 썼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와 자신의 계획이 일치하고 두 사람이 모처럼 마음이 맞는 걸 보면서 잠시 흔들리던 삶이 다시 예전처럼 유쾌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아 내심 기뻤다. 이반 일리치는 곧 페데르부르크로 다시 가야 했다. 9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했고 그러려면 새 근무지에 살 집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짐도 옮겨야 했으며 새로 사거나 주문해야 할 물건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해 어떤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똑같았다.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부부의 목표도 같았으므로 두 사람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었다 뿐이지 결혼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사이가 좋았다. 이반 일리치는 바로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갑자기 처남내외가 이반 일리치와 가족에게 살갑고 친근하게 굴면서 붙잡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일단 혼자 떠나기로 했다. 이반 일리치는 혼자 시골을 떠났다. 원하는 자리를 얻은 데다 아내와 사이도 좋아지니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새 부임지로 가는 내내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웠다. 게다가 그와 아내가 꿈꾸던 근사한 집도 발견했다. 천장이 높고 실내가 널찍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응접실과 안락하면서도 멋스러운 서재, 아내와 딸이 사용할 방, 아들 아이의 공부방 등 모든 것이 이반 일리치의 가족에게 맞도록 특별히 준비된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직접 집을 꾸미기로 마음먹고는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사들였는데 가구는 특히 고상해 보인다고 생각되는 골동품으로 골라 천을 새로 씌웠다. 하나하나 단장해 갈수록 집안은 그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졌다. 집안 정리를 반 정도 끝냈을 뿐인데 벌써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훌륭해졌다. 이반 일리치는 집 정돈을 끝내고 나면 절대 천박하지 않으면서 우아하고 멋진 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응접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하면서 잠들기도 했다. 아직 정리가 덜 끝난 거실을 보면서는 이제 자리에 놓이게 될 벽난로와 칸막이와 벽장, 여기저기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작은 의자들, 벽면을 장식할 크고 작은 접시들과 청동 장식품 등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기도 했다. 자신과 취향이 같은 아내와 딸이 나중에 그 집을 보면 얼마나 놀랄지 생각만 해도 즐거웠다. 아내와 딸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터였다. 더구나 이반 일리치는 집안 전체에 고상한 분위기를 더해줄 골동품들을 찾아내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식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나중에 그들을 놀래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모든 걸 실제보다 안 좋게 표현했다. 이렇게 집 꾸미는 일에 온 정신을 쏟다 보니 일을 그토록 좋아하던 이반 일리치였지만 새 업무에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신경을 쓰지 못했다. 법정에 있을 때도 커튼거리를 고든 것으로 할지 굴곡이 있는 것으로 할지 생각하는 등 마음이 딴 데 가 있곤 했다. 집에 와서도 직접 가구의 위치를 옮기거나 커튼을 바꾸다는 일로 분주해 다른 일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한 번은 그의 말을 못 알아듣는 도배공에게 시범을 보여주려고 직접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워낙 튼튼하고 민첩한 덕에 완전히 균형을 잃지는 않고 창틀 손잡이의 옆구리를 부딪히기만 했다. 부딪힌 곳이 아프긴 했지만 이내 괜찮아졌다. 집안을 꾸미는 내내 이반 일리치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했고 몸 상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편지에 15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썼을 정도였다. 집 단장이 9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예상과 달리 10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대신 집은 더 근사해졌다. 이반 일리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을 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는 그리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비단, 흑단, 꽃, 양탄자, 검고 윤이 나는 청동 장식품 등이 그것인데 이 모든 게 특정 계층 사람들이 자신보다 높은 계층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집안에 들여놓는 물건들이다. 이반 일리치가 집에 들여놓은 물건들 역시 그런 종류여서 특별히 눈길을 끌만한 것은 못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게 특별하게만 보였다. 이반 일리치는 기차역으로 가족을 마중 나가서 단장을 마치고 불을 환하게 밝힌 집으로 데려왔다. 하얀 넥타이를 맨 하인이 꽃으로 장식된 현관문을 활짝 열자 식구들은 거실로 서재로 다니며 연방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이반 일리치는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식구들에게 집안 곳곳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식구들의 칭찬을 들으며 그의 얼굴은 뿌듯함으로 밝게 빛났다. 그날 저녁차를 마시면서 프라스코비와 표도로브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진 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이반 일리치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자신이 재빨리 몸을 날려 도배장이를 놀란 상황을 직접 흉내까지 내가며 설명했다. 내가 괜히 체조 선수가 아니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저 세상으로 갔겠지만 난 그냥 부딪히는 정도로 끝났단 말이지. 처음에는 아프더니 이제는 말짱해요. 멍이 좀 들었을 뿐이요. 그렇게 이반 일리치와 가족은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새 집에 익숙해지고 나니 방에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고 봉급이 늘었는데도 늘 그렇듯 500루블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긴 해도 새 집에서의 생활은 아주 좋았다. 특히 아직 집 정리가 덜 끝나 더 사들이고 주문하고 배치를 다시 하고 수리해야 할 것이 남아있던 초기는 정말 좋았다. 부부 사이에 의견이 안 맞는 때도 있긴 했지만 두 사람 다 아주 만족했고 할 일도 많았으므로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집안 정리가 끝나 더는 할 일이 없어지자 어쩐지 좀 지루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 즈음에는 사람들도 사귀고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진 터라 하루하루 아쉬움 없이 살아갔다. 이반 일리치는 법원에서 오전 시간을 보낸 뒤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처음 얼마간은 기분이 꽤 좋았다. 하지만 집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도 가끔 있었다.
식탁보나 커튼에 작은 얼룩이라도 생기거나 커튼 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있는 대로 속을 태웠다. 집안 꾸미는 일에 너무도 공을 들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질 못했다. 그렇지만 삶이란 가볍고 유쾌하고 우아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대로 이반 일리치의 삶도 대체로 그렇게 흘러갔다. 그는 아침 9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좀 보다가 제복을 입고 법원으로 출근했다. 법원에는 그가 해야 하는 일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도착하는 즉시 일에 달려들었다. 청원인, 집무실에 쌓인 질의서, 일상적인 업무, 공판 준비 회의 등이 그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공무의 올바른 진행을 방해하게 마련인 서있고 사적인 일상적인 요소들은 모두 배제할 수 있어야 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했으며 그런 관계를 맺을 때라도 그 동기는 반드시 공적이어야 하며 관계 자체도 공적이어야 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자. 이반 일리치는 공무를 떠난 개인으로서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목이 기재된 서류에 이름이 올라있는 법원 직원이라면 이반 일리치는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최선을 다해 해주었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즉 정중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려고 했었다. 그러다 공적인 관계가 끝나면 그 순간 다른 모든 관계도 끝났다. 이반 일리치는 이처럼 공적 업무와 사생활을 뒤섞지 않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오랜 경험과 타고난 재능 덕에 가끔씩은 마치 한 분야의 거장처럼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일부러 뒤섞기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공적인 관계를 구분해내고 사적인 관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이반 일리치는 수월하고 유쾌하고 품위 있게 해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해냈다. 휴식 시간에는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며 정치와 일상 그리고 카드놀이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이동에 관한 것이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오케스트라 제2바이올리니스트의 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해낸 명장이 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딸은 외출하고 없거나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나지음 학생인 아들은 과외교사와 수업 준비를 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꼼꼼히 복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다. 점심을 먹고 나서 손님이 없을 때는 사람들 입에 한창 오르내리는 책을 읽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일을 시작해 서류를 읽어보고 법조문을 검토하고 진술을 대조하고 여기에 적용할 법조항을 찾아보았다. 그는 이런 일이 그리 지겹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즐겁지도 않았다. 사실 카드놀이를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려면 지겹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내와 단둘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 이반 일리치는 사교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사숙녀들을 초대해 조촐한 만찬을 열고 서로의 응접실 모습이 비슷하듯 평소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흡족해 했다. 어느 날 저녁 이반 일리치는 손님들을 초대해 파티를 벌이고 춤을 추었다. 그날 이반 일리치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 무척 즐거웠다. 그런데 케이크와 사탕 문제로 아내와 크게 다투고 말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반 일리치는 모든 걸 비싼 제과점에서 주문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케이크를 잔뜩 사들였던 것이다. 결국 케이크가 남은 데다 돈은 45루블이나 지불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을 멍청이, 꽁생원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반 일리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마음속으로 이혼 비슷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래도 그날 저녁 파티는 즐거웠다. 손님들 모두 최상류층 사람들인데다 이반 일리치는 내 슬픔을 가져가 주오라는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의 여동생인 트루포노바 공자 부인과 춤까지 추었다. 공적 업무에서 느끼는 기쁨은 자존심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고 사교 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은 허영심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가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카드놀이를 할 때였다. 어떤 일을 겪었다 해도 살면서 아무리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해도 이반 일리치에게는 마치 촛불처럼 다른 모든 것을 환히 밝히는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시끄럽지 않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즐기는 카드놀이였다. 반드시 4명이 모여 앉아 5일 때라도 굉장히 좋은 척은 했지만 한 번씩 빠져야 할 때마다 몹시 서운했다. 머리를 쓰면서 신중하게 게임을 한 뒤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이반 일리치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었다. 카드놀이가 끝나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특히 돈을 조금 딴 날은 많이 따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최상류층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교계에 속해 있었고 그들의 집에는 중요한 인물들과 젊은이들이 드나들었다. 주변 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딸이 완벽하게 일치해서 벽을 일본제 접시들로 장식한 거실로 몰려와 꽤나 친한 것처럼 구는 온갖 부류의 친지들. 구질구질한 사람들은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밀어내고 멀리했다. 곧 이 구질구질한 친구들은 발길을 끊었고 골로빈 집에는 최상류층 사람들만 드나들게 되었다. 그때 집에 드나들던 젊은이들이 리자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에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페트리셰프의 아들이자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예심 판사 페트리셰프도 있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반 일리치 부부는 두 사람이 삼두마차를 타고 놀러가게 둘지 아니면 한 번 문제를 삼을지 의논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모든 것이 별다른 변화 없이 흘러갔으며 모든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다.